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양구가 윤환구청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취임한 윤환구청장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선의 박형우 구청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었던 계양구. 윤환구청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민선 8기 계양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선 8기에 저를 믿고 구청장의 직무를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국민이 주인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우리 국민들이 계양에서 산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윤환구청장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와 제2산업단지인 계양산단을 잘 만들어 일자리 10만 개 시대를 열겠다는 것. 좋은 일반 산업단지의 성공을 발판으로 계양 일반 산업단지와 계양 테크노밸리를 완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과 청년들이 계양을 떠나지 않고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 구청장은 또 다른 당면 과제인 낙후된 원도심인 병방동과 계양 1, 2, 3동 등에 대한 활성화도 약속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원도심 대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과 서울 9호선의 인천 1호선 박촌역 연결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날 참석한 이재명 유동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운영을 비롯해 계양산 생태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 경인아라뱃길 주변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관광도시로의 탈바꿈 등도 약속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민선 8기 계양구. 윤환구청장의 행보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문화공원 조성과 청천동 공병단 부지 개발 등 현안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약속했는데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취임식을 열고 민선 8기 부평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개방과 법정 문화도시 지정, GTX 비추진 등을 성과로 꼽은 민선 7기 부평구.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들 주요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부평 11번가 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개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경우 환경 정화에 집중하고 공원 조성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천동 공병단 부지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 문화와 상업 기능을 갖춘 대형 복합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했던 트램 부평 연안부두선을 일신동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은 추진 중인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더욱 겸허하게,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선 8기 부평구가 닻을 올렸습니다. 산적해 있는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먼저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날 행보 어땠습니까? 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아침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참배하면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시청으로 출근해 사무임계 인수서 서명을 하고 직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히 기자실을 방문해 취임 소감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대 인천시의회 개원식에 참석했는데요. 이후 오후 7시 예정돼 있는 취임식 참석을 위해 취임식이 열리는 인천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취임 후 첫 결재로 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임용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네,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네, 다시 인천시정을 운영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인천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지난 재임 시절을 유정복 1기, 이번에는 유정복 2기라고 표현하며 1기에는 현안을 푸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2기에는 현안을 넘어 미래로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인천을 키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힌다는 슬로건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정 운영에 있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천시장 유정복보다는 시민의 친구 정보위가 되겠다. 제가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 균형 발전 틀 중에서도 계층 간 균형 발전을 굉장히 중점을 줄 겁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분들에게 보다 큰 배려와 또 정책의 우선순위가 갈 수 있도록. 예, 자, 민선 8기 주요 과제 중에 하나는 당연 협치일 텐데요. 야당과의 협치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죠? 네, 맞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누군가의 업적보다 지역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선 7기의 정책도 부정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정책을 발전시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민선 7기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그 일각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었는데요. 좋은 정책은 가져가되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구현했습니다. 여야 협치 역시 당연하다고 말했는데요. 선거 기간에는 대립했지만 선거 이후에는 특히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지역 발전을 했는데 차질 없이 하자. 유동시당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요하면 정당 당정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도 열면서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제23대 조용익 부천시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라는 민선 8기 슬로건을 정한 조용익 시장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열린 시장실 등 시민 소통 창구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일 저녁 7시 부천체육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퇴근길 취임식 행사를 엽니다. 민선 8기 김포시가 출범했습니다. 김병수 8대 김포시장은 예정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비 피해 현장을 점검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시민과 약속한 64개의 공약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정했는데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5호선 연장 공약을 담은 교통 분야를 포함해 복지와 교육, 생활과 경제, 관광과 행정 혁신까지 7개 분야입니다. 김포시는 8월까지 사업 방향이나 이행 절차를 최종 확정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8대 김포시 의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첫 회의부터 무산된 건데요. 8대 김포시 의회 출범을 알리는 첫 임시회, 14명의 의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의장단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야당 의원 7명이 등원을 거부한 건데요. 결국 이날 예정돼 있던 의장단 선거는 무산됐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있는 이인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정족수 충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 대 김포시 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대 7로 동석입니다. 합의 없이 의장단 구성을 표결해 보실 경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양당은 개원 전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전 후반기 의장을 여야가 각각 나눠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2번의 의장 모두를 내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상임위원장 3석의 비율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서는 의장 선거 시 같은 표가 나오면 다선 의원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선 의원을 보유한 국민의힘에서 의장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원 과반이 참여하지 않으면 표결이 어려운데요. 야당 의원들이 이날 출석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임기가 시작됐지만 원구성부터 파행을 빚고 있는 8대 김포시의회,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더니 시작부터 무기한 정회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편 이날 첫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김포시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여당의 원구성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전 후반기 의장단을 교대로 구성하며 의장을 차지한 쪽이 상대당에 배려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 후반기 의장을 독식하고 의장단 선출 과정 역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협치를 위해 여당은 호혜 평등 입장에 입각해달라며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1일 9대 전반기 첫 회의인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9대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제1차 본회의 의장단 선거를 통해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최성훈 의원, 부의장에 국민의힘 안효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3선인 최성훈 의장은 제8대 부천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을 역임했고 안효식 부의장은 제6대 부천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각 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일부터) 인천 이음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에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천 이음 결제가 가능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개정되면서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천 이음 결제가 제한됩니다. 6월 29일 기준 인천 이음 등록 완료 가맹점 수는 약 10만 2,600개소입니다. 1회 이상 인천 이음 결제 이력이 있는 가맹점 수 대비 86% 수준입니다.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행사 100일을 앞두고 행정지원협력회의가 지난달 28일에 열렸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유명 선수 초청과 준비 경과의 공유를 비롯해 행정지원, 홍보, 방역 등 대회 준비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년간은 비대면으로 개최했던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전환되면서 오는 9월 30일 부천 마루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30일 밤 10시 10분쯤 연수구에서 40대 남성이 집안 치마로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미추홀구에서는 하수 배관이 파손돼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계양구 하야동의 터널에서는 침수로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30일 오전 6시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인천소방본부는 103건의 폭우 피해를 처리했습니다. 계양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적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등인데요. 지원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 원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1회 안에 계양 인천 이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